주식시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만의 시각으로 풀어보는 레리 파트너스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아미코젠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주에 아미코젠에서 굉장히 많은 큰 일들이 벌어져서 어쩌면 대한민국 주식시장 또는 IR 그리고 공시 이런 사업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아미코젠의 신용철 회장이 해임됐다고 나옵니다. 이유는 회사 경영 방침에 부적합하다라고 해서 이사회에서 해임안을 주주총회에 상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신 회장은 사기 혐의로도 피소가 되어 있다라는 게 지금 기사 내용이고요. 여기에 맞서서 신용철 회장은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주총 전날 웨비나, 그러니까 이거는 줌 같은 그런 영상 회의죠. 회의를 개최해서 나에 대한 의혹을 모두 해소시키겠다라고 밝혔고요. 여기는 이제 하나 재밌는 건 이제 그 활용을 줌이나 이런 거 한 게 아니고 비사이드 코리아를 통해서 했는데 이 비사이드 코리아는 예전에 SM 이수만을 상대로 소송도 걸고 그렇게 이제 행동주의를 했던 그런 플랫폼인데 어쩌다가 이제 신용철 회장과 같이 하게 됐는지 신기하기도 하고요. 여기 나오는 이제 비피도 인수와 헐값 매도, 뭐 아미코젠, 테라랜드 자금 출처 이런 것들은 이제 신 회장님께서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했다고 상대방 쪽 상대방 쪽에서 공격을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신 회장 입장에서는 SI 투자 그리고 시너지 전략 등에 대해서도 해명하겠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왜곡된 일들을 모두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신 회장님은 아미쿠젠을 창업하신 분이고 공격하는 쪽은 그 일반 개인 주주분들인데 지분을 30%나 모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이 뒷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주주연대 회장하고 그리고 아미코젠의 창업자 신 회장님이랑 같이 대화도 하고 만났다라는 내용입니다. 신 회장이 주주연대 쪽 연락을 해서 그 벤처 캐피탈 이제 SI를 갖다가 만나달라라고 해서 만난 적이 있고 내용을 들어보면 회사에 대해서 식사를 하는데 회사에서 이제 약간 이상하다고 협조를 좀 안 했는 모양인데 그랬더니 이제 욕하면서 이제 밖에 나갔다 그러고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해서 실체 좀 파악해 보니 플루토스였고 거기는 기술 투자요. 과거 이름은 리더스 기술 투자였다. 기사만 쳐봐도 기업 사냥꾼이고 오너가 무서우신 분이다. 라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창업자인 신 회장을 따로 만나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창업자께서는 이제 거부를 하셨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만나고 나서는 그 자기가 대표이사 되겠다라고 해서 나는 실망했다. 그래서 주주와 주주분들은 30%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사회 개최를 해서 신 회장을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해임하게 되는 그런 결의를 하게 됐다라는 게 그간의 스토리고요. 그리고 하나 재밌는 건 이제 이분이 되게 똑똑한 게 플루토스하고 이제 만나면서 비밀 유지 계약을 하지 않았다. 나는 여차하면 이걸 다 공개하겠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 가신 거고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플루토스하고 주주연대 회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것들의 요약인데요. 어떤 회사냐? 카나리아 바이오에서 매각했고 광무 쪽에서 인수한 회사고 리더스 기술 투자와 다른 회사다라고 하는데 명함은 리더스 기술 투자 명함을 주고 이게 USB 이상하죠? 그러면 그리고 어떤 투자 성과를 냈냐? 1년 동안 그냥 돈만 넣었다. 투자 자금은 100억 정도 있다. 뭐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신회장 주식을 살 거냐? 그랬더니 이제 살라고 했는데 개념권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일단은 보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주주분들의 주식을 모은 것들을 공실한 내용인데요. 소액주주연대 이제 대표적인 분들이 모여서 10% 이상의 지분을 모았고 그리고 액트 플랫폼을 통해서는 30% 이상의 의결권을 모아서
주주총회에 참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임이 된 거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랬더니 대규모 구조조정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암미코젠의 기존 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 관련 없다. 암미코젠의 핵심 사업하고는 어떻게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나는 모르겠다. 나중에 팔아야지. 엑시트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회사도 그리고 주주연대들도 이 사람들 못 믿겠다라고 해서 그 신용철 회장을 해임하게 된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주총회에 나온 주주총회 안건을 보시게 되면 1호 의안이 이사 해임의 건입니다. 신용철, 박성규 해임. 이분들은 이제 신용철 회장 쪽이고요. 이사 선임, 주주연대 제안, 이사회 제안, 그리고 신용철의 제안 이렇게 돼 있는데 주주연대 에서 제안을 한 소지성님, 저 소지성님이 이제 주주연대 회장님이시고요. 김준호, 한창렬, 김순영. 그러니까 주주연대하고 회사 이사회에서 추천한 이사들은 모두 선임이 되었고 신용철이 추천한 이사들은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용철 창업자는 회사에서 나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재밌는 게 아미코젠 회장이 담보권 돈을 빌리고 담보고 주식을 담보로 맡겨놨었는데 담보권에 대해서 실행이 돼서 주식을 팔게 되었고 다음 페이지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참 되게 재밌는 게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네. 주석에 달려 있습니다. 이수민과 캔버스 대부에 주식을 맡겨놨는데 이수민에게는 52억을 갚아야 되고 그리고 캔버스 대부는 돈을 빌렸는데 240만 주가 모두 팔렸다. 담보 계약은 종결되었다. 라는 게 현재까지 나온 겁니다. 결국 신용철 회장은 본인의 자리도 잃게 되고 주식도 상당 부분 잃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번 주에는 이 아미코젠이 핫했죠. 예, 핫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여기 주주총회를 하셨던 사장님 쪽도 만났어요.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보고 싶어 했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그 팀장님도 잘 그 말씀 한번 드렸던 그쪽 경호업체가 요 아미코젠 회사, 쪽 경호를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아미코젠 쪽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하여튼 그거는 좀 나중에 좀 얘기를 해드리고. 이 신용철 회장님이 보통은 창업주가 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거기다 여기 비피도라는 상장사도 엮여 있고, 물론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비피도죠. 그리고 이제 인수하자마자 죽을 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돈이 없다 보니까 헐값에 이제 팔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사회에서 여기서 이제 처음에 보면 음, 가장 핫한 거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용철 회장이 해임됐다. 사내이사죠. 사내이사가 해임됐다. 그리고 소액 주주의 추천인 한 명과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신규 선임됐다. 기존 경영인이 물러나고 새로운 경영진, 소액 주주들과 연합한 새로운 경영진들이 등재를 해서 경영권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은 첫 번째 시작한 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 여기 이제 이제 그 소액주주 연대에서 계속 이제 이거 뭐 회사와 그 회장과 회사 이사회와 소액주주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겠죠. 여태까지 주가도 폭락하고 회사의 자금도 안 좋아지고 M&A를 자꾸 시도하니까. 근데 요게 이제 거의 시발점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이제 이사회 개최 끝에 세 차례 이사회 개최. 이때까지만 해도 신 회장님이 대표이사였을 거예요. 공동대표이사하고 표지분하고 같이 대표이사였고 이사회 의장 자리에 있었는데 여기서 해임됐다는 얘기는 기존 경영진한테 배척당했다는 얘기예요. 기존 경영 이사회에서 물러나서 대표이사 자리를 뺏겼다. 여기서부터 큰 거예요. 여기서부터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러기 때문에 요 나중에 보게 되면, 이사회, 그, 신용철 회장을 몰아냈던 이 대표이사하고 의장 자리를 해임시키, 해임시켜도
이사회 자체에서 해임을 시켰고, 대표이사를 물러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내이사회도 물러나게 한, 사내이사회도 이제 해임안을 건의했던 그 이사회. 고 이사회가 김준호. 이분이 CFO죠. CFO. 경영지원 실장. 이다 직장, 다 같은, 이제, 여기, 그 아비코젠 사내에 계셨던 분들이겠죠. 요 사회이사 두 분은 아니겠지만, 요 김준호 분은 이제 그 CFO. 핵심인 거죠. 이분이. 뭐, 우국충정의 심정으로, 뭐, 김재규 같이, 그런 분이신지,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뭐, 하여튼, 뭐 이분도 그래가지고 이사회에서 벌써 이사회에서 버림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임되고 여기에 손을 잡고 당연히 사회이사 그 소액주주만으로는 많이 모아온다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안에 그 내부자가 없으면 여차하면 주총은 계속 미루고 그 사이에 신주를 발행해버리면 되거든요. 삼자 배정으로. 아니면 소액 공모 해가지고 소액 공모를 삼자 배정으로 하는 거죠. 예. 9억 9,900만 원. 주식은 바로 부활하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사회만 장악하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핵심이 이제 여기 이사회 쫓겨났으면부터 이렇게 사내이사는 이제 주총에서 추천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열은 거죠. 그런,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보다 보면은 이 신용철 회장이 뭐 잘못한 건 많이 있죠. 네, 잘못한 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50억에 대해서 뭐 이제 배임행위형 사기 혐의로 뭐 피소도 되시고 이거 피소가 됐다고 했지 이게 뭐 배임행위형 그렇진 않을 거예요. 뭐 물론 엮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자체로만 개인의 그 피소 가지고는 뭐 회사가 책임질 그런 건 아니고 금액이 좀 50억이면 좀 크죠. 특별금계 가중처벌법 50억이 넘어 특별금계 가중처벌법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보면 비사이드 코리아 얘들은 뭐 정의감이 없네. 그 돈만 주면은 어디든 다 하는. 뭐 그 당연히 회사니까 회사 일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뭐 그 왈가왈부 할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벤처 캐피탈 리더스 기술 투자. 이거 친하죠. 친합니다. 이게 플로토스 할 때 리더스 기술 투자. 이분이 제대로 보신 거예요. 예, 이분이 제대로 보신 겁니다. 뭐 바뀌었다고 하지만 어, 요, 이, 뭐, 신모민, 이렇게 뭐 있어요. 계세요. 그런 분들, 그런 분들 회사들인 거죠. 바뀌었어도 광모도 마찬가지예요. 광모도 저기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이름만 바꾸고 가면만 탈피하고 상장사 회사들만 바꾼 거라서, 이름만 바꾸는 거라서 다 거의 한 통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팀들이시고, 물론 이제 계파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다 같은 그거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요 우연찮게 이분들이 그 신회장이 프로토스를 갖고 온 이유가 이제 프로토스는 진심이었던 거예요. 요 회사를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신회장님한테 이게 보시면은 여기 플루토스 투자 대부에 이제 175만 주, 어, 앞, 175만 주 담보를 걸고 돈을 한 50억 정도 빌려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50억 정도 빌려주고 기간이 1월 20일부터 2월 28일. 딱 뭔지 아시죠? 예, 딱 뭔지 아시죠? 임총에서 이제 투자해가지고 이제 다 들어먹으려고 이제 했던 거겠죠. 뭐 이 사람들은 이게 일이니까 제대로 했던 거고 이제 돈을 못 받게 됐으니까 이것도 이제 돈을 다시 상환을 받든가 아니면 주식을 팔든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이제 3.19%도 날아가게 된다. 결국 그래서 이제 신 회장님은 한 3% 정도? 3%도 뭐 거의 뭐 없겠죠. 그 이제 요거 다 날아가도 한 4% 남는 계신데 이거는 뭐 다 날아간다고 봐야죠. 예, 이건 뭐 다 날아간다고 봐야 되는 게 맞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내부를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내부자가 외부자하고 손을 잡아서 이제 그런 뭐 삼국지 꼭 맞는 비유는 아닌데 신라가 이제 뭐 당나라 데리고 와서 이제 백제하고 뭐 이렇게 다 내리친 거죠. 고구려. 그래서 제일 후발 주제인 신라가 이제 다 먹는 그런 구도가 생기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요 이제 나중에 주주연대하고 요 이제 김준호 분하고 어떻게 갈 것이냐. 이 김준호 분은 주식이 없으니까 이 주식이 뭐 미미하니까 주주연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보통은 예측입니다. 예측인데 이러면 이 사람들이 다음번 이 회사 아미코젠을 이 사람들 말로는 살리는 거겠죠. 살리기 위해서는
시비나 유상증자를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할, 아니면 연관 관계가 있는 중견그룹 이상들의 회사들한테 좀 저가에 이제 손을 벌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사례를 들면 뭐, 파나진이라는 사례, 지금 현재는 HLB 파나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비슷합니다. 파나진도 원래 기존 경영진, 그분은 창업자가 아닌데, 김성기 그분은 창업자가 아닌데, 하여튼 쫓겨났죠. 주가가 폭락하고 좀 나쁜 짓을 좀 하다 보니까 쫓겨났죠. 쫓겨난 다음에 새로운 이제 주주들, 이제 그분들이 원주인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분들이 다시 오면서 HLB를 들어왔죠. HLB한테 CB와 유상증자를 열어주면서 주가를 올려라. 상한가도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목표했던 금액만큼은 안 간 걸로는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뭐, 주인이 바뀌긴 바뀌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 파나진보다 HLB 파나진 어차피 바이오 쪽이니까 뭐 조금 그나마 브랜드는 좀 나아지겠죠. 조금 더 한번 그 기회는 더 생길 수 있었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LB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누군가 또 다른 뭐 중견그룹 아니면 대기업이면 더 좋겠죠. 대기업이면 더 좋죠. 근데 자체 이 뭐 소지성님과 뭐 소액 주주연대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분들이 주식을 많이 모았다고 해서 언제든지 사상 누각이기 때문에 주가만 오르면 다 흩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서 그리고 김준호 사내이사님은 물론 이제 대표이사도 하시고 뭐 다 하시겠죠. 이제 뭐 많은 자리를 가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주홍구씨는 새겨지는 거죠. 어느 사람이 이제 다시 새로운 사람이 오면, 물론 이제 이 사람도 알고 계실 거예요. 새로운 주인이 오면 자기도 이제 거의 끝났다라는 걸 알고 있고. 왜냐면 언제든지 얘는 자기가 모셨던 주인도 등에 칼 꽂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할 거니까. 그럼 나한테는 안 그러겠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분을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쓴쓸해져. 자기 창업주가 쫓겨나다? 그거는 뭐 애플 창업주가 쫓겨났다 다시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은 뭐 그런 경우는 한국에선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쫓겨나면 끝이에요. 쫓겨나면 그다음부터 바로 시비 열고 막 유중 때려서 새로운 애 들어오는 거예요. 희석도 되고 또 다시 들어올 정도의 주식도 빚잔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도 못 받고 다 날리게 생겼다. 다 날리게 생겼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분도 신용철 회장님도 이번에 그 참고 서류도 좀 꽤 업체들 좀 많이 냈어요. 업체들도 좀 썼는데 좀 늦게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 견적을 받고 검적 금액이 물론 개인이니까 당연히 뭐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두 군데를 했죠. 두 군데를 해가지고 회사 입장에서는 KDM하고 이제 다른 것도 하나 했기 때문에 액트 쪽이죠. 액트를 했고 두 군데를 했고 또 주총장 경호도. 제가 알기로는 신용철 쪽에서도 이제 좀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을 데리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주총장에. 근데, KDM 쪽 그 경호업체가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경호업체가 따로 있고, 그 업체 사람들이 워낙, 완강하고 또 이제 이름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별 탈 없이, 물리적 충돌 없이, 물리적 충돌 없이 잘 스무스하게 그냥 표대결을 해서 다 끝난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와서 이제 가능성이 더 낮아진 게 아니라 없다고 봐야죠. 예.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남은 주식 3, 4% 그냥 아쉽죠. 예. 경영 실패를 한 건 좀 아쉽습니다. 제가 봤을 땐 하여튼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요. 드문 경우에 특히 창업자가 자기가 뽑은 사람들,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 등에 칼 맞고 뭐 물론 이 사람이 실책을 많이 했죠. 실책을 많이 했죠. 비피도도 그렇고 마지막에 이제 그 까나리 뭐그 리더스 쪽에다 이제 넘기려고도 했는데 잘 안 됐고 제가 봤을 때도 신용철 회장님의 의사결정은 뭐 통상적인 창업자분의 의사결정이 당연히 내 건데 내 걸 내가 파는데 왜 니들이 난리쳐. 근데 그러기에는 지분율이 너무 낮았어요. 그러기에는 지분율이 너무 낮고 내부 통제, 자기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좀 안 됐다는 거죠. 이게 안에서부터 신망을 잃었기 때문에 가신들이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이런 것들이 삼박자들이 다 맞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쫓겨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좀 해보면 이제 최대 주주가 한 기존 대표이사였는데 대표이사부터 날아가고 사내이사에서 해임이 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CFO였던 분 등등 해서 내부에서도 어떤 그 신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 주주분들도 대단한 게 지분을 30% 이상 모아가지고 토액주주 연대 대표하는 분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경영의 실패인지 아니면 개인의 일탈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잘 안 섭니다만 어쨌거나 여러 가지 실책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